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편 영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야, 지수의 2년 흐름, 또 코스닥 지수의 2년 흐름을 보면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저점은 찍어야 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성됐던 그 저점 이후에 주가지수 기준으로 코스피는 3에서 5% 정도가 반등했을 때 그걸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마냥 내려갈 것 같지만은 다시 올라오기도 할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세장에서의 반등을 우리는 데스켓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고양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발작 떨어지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반등에도 이제 질이 좀 있어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에서 반등 들어올 때는 만약 1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절반 이상은 반등 시 현금화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주 1, 2 정도만 저점 매수를 좀 논하게 되고요. 나머지 1, 2 정도는 추가 매수를 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두 명 정도는 관망을 합니다. 완전하게 돌릴 때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이 기준점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시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화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물려있죠. 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수가 하락했으면 그 어떤 종목이다 하더라도 상대적일 뿐, 만약에 코스닥 1위 시가총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최소 10% 전후 하락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만약 시가총이 작은 종목이나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 하락하기 전에 50에서 100% 이상 났던 종목들은 반토막도 수두룩빽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지수가 반등할 때 누가 반등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빠졌죠. 느리게 빠진 게 있고 급하게 빠진 게 있는데, 대부분이 약세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급하게 빠진 걸 이야기하거든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어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생겼겠죠. 금리가 올랐다든지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유가가 올랐다든지 어디 기업이 파산했다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나왔다든지,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변수가 생길 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의 어떤 하루에 한 5에서 10% 빠질 종목이 10에서 20% 빠지면 이걸 우리는 투매 또는 극한 변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장이 전개됐을 경우에 항상 우리는 1년에 몇 번의 사이클이 전개가 되는데, 항상 올라오는 데는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현금화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있을 거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첫째,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강했던 종목이 있을 거고요. 2번, 시장을 빼는데 주력했던 역적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때문에 지수가 빠진 종목이 있겠죠. 세 번째, 그냥 빠진 종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좀 작은 종목들, 코스닥은 그런 게 좀 심해요. 코스피는 약간 뭐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다른 걸 팔 수도 있고 이래가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센티멘탈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수 내려가면 멀쩡한 주식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대부분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가장 노멀하게 시가총액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그 섹터가 먼저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근데 여기서 분석인 게, 이런 여러 가지 정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지수가 빨리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제일 먼저 1순위입니다.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이 섹터가 빠져서 지수를 하락으로 했던 섹터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건 뭘까요? 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대한민국 2023년 10월 기준 놓고 보면 빨리 하락한 게 배터리면 배터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느리게 올라갑니다. 지수는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느리게 올라가면 배터리보다 오히려 빠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더 강합니다. 그거는 반도체죠. 그런데 이 지수가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빠졌던 sek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가 지수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조금 시장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이 대략 900선에서 8월 말부터 빠졌는데 이미 이게 빠지기 전에 먼저 빠진 섹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I 의료기기, 아니면은 또는 약간 또 AI 의료기기도 그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적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빠진 섹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같은 섹터 그런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련주라고 대변됐던 화장품, 여행, 면세점, 항공 이런 섹터들은 사실은 지금 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멸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섹터가 제일 통상적으로 늦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반등시 제가 만약에 현금화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현금화하는 속도를 말씀드리면 현금화라는 건 뭐냐 어떤 의미냐면 이 종목은 앞으로 힘드니까 이 종목은 파세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반등시 현금화 한다고 말하는 종목들은 반등할 때 상반등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반등시 현금화 한다는 말은 이 종목은 반등할 때 무조건 버리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반등시 현금화는 뭐냐면 반등하는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반등할 때 현금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현금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냐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최소한 고점 대비 10에서 20% 빠지면 5%에서 10%까지는 모든 자금 자체가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시 현금화 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700까지 빠졌다가 10%, 770까지는 최소한 15%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당분간은 반등하더라도 일정 이러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봄의 사이클에서 밀려왔으니까. 그래서 좋고 보면 다시 그러면 빨리 오를 것 같다. 이건 우리가 예측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일단 오른다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빨리 오르고 느리게 오르고. 자, 빨리 오를 것 같다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원래 지수를 하락했던 섹터들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물론 하루하루 차이는 있어요. 하루하루. 훅 오르는 첫날은 거의 전 종목이 오르는데 대부분이 빠졌던 종목이 오르고요. 훅 올랐다가 그 다음 날에 오늘 만약에 3%가 올랐어요. 근데 내일도 3% 오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내일은 한 1% 정도 상승에 거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고고 오릅니다. 빠질 때 덜 빠진 섹터.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치면 반도체가 올려요. 근데 진짜 빠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경험을 하면서 봐야 돼. 오늘 3%, 내일 2%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또 역발상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많이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 AI, 로봇 이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축에도 못 끼는 섹터들이 있어요. 게임,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차근차근한 약간 주류에 끼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예요. 보통은 빨리 오르거나 느리게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빨리 오를 때는 두 개만 봐야 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섹터로만 봐야 돼. 하나가 빨리 내려갈 때 급락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느리게 오를 때는 실제적으로 느리게 오를 때는 사실은 빠질 때 덜 빠진 섹터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그 관점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빨리 오를 것 같다. 배터리, 반도체, 이광구도. 느리게 오를 것 같다. 약간은 느리게 온다는 말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 2% 움직일 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가벼운 친구들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23년도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느리게 오르긴 오르는데 그게 좀 지속이 돼요. 야, 경우의 수가 많네요. 사실 급다가 반등할 때는 많으니까요. 휙 오르고 마는 게 있고 휙 오르는 게 있고 그러니까 휙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날이 있어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까 말했던 반도체를 보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때는 아까 말했던 낙폭 가대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낙폭 가대주는 아까 제가 잠깐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서 900 이상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섹터들은 거의 가망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너무 자꾸 이쪽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섹터를 정의한다고 해서 조금 시세마다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장을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를 보게 되면 7, 8월 달에도 시장보다 약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필수 소비재 성격의 섹터들입니다. 항공, 해운, 건설,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많죠. 화학 이런 섹터들, 철강 이런 섹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을 한번 보신다면 이게 현금화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빨리 오를 때는 지수를 빨리 내린 섹터가 먼저, 느리게 오를 때는 지수가 빨리 빠질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내가 반등할 때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빠졌을 때에 대한 영상은 사실 찍지 않는 것이 좋은데, 시장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나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 자체를, 위기를 이겨나갈지, 그런 좋은 인사이트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